안녕하세요. 노동법 카페원. 자, 오늘은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 시 회사 또는 근로자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퇴직급여 보정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22년 4월 달에 네, 저희가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급여 통장으로 지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IRP, 개인형 퇴직계좌로 입금을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업장도 꽤 많으실 거예요. 예, 네. 작은 사업장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급여 통장으로 주게 되면 금방 본인이 찾아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IRP 계좌로 받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한 단계 더 거치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정립해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노후 생활자금으로 이제 쓰게끔 그렇게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IRP 계좌로 적립이 되면 예. 근로자도 마음대로 못 찾아 쓰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해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해약할 수가 예, 다만 절차를 조금 복잡하게 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귀찮은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옵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 옵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이제 그거를 저금할 건지 아니면 소비할 건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외가 있긴 해요. 예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55세 이후에 은퇴하는 경우 또는 퇴직금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또 출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안타깝게 본인이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경우 외에도 회사에서 이 퇴직금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라고 옛날에 얘기한 경우 있죠. 네, 그래서 13분의 1씩 지급을 네,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경우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 연봉의 금액을 포함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에 어떻게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이 되게 안 되죠. 그렇죠. 네, 예, 예. 기본으로는. 법원이라든지 노동부에서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급한 거는 무효다라고 네. 보는 거죠. 네, 다만 예외적으로 금액을 명확하게 퇴직금 예상액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상호 인지한 상태에서 지급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주지 않아도 될 금액을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이다라고 보고 네. 그거를 근로자가 회사 측에 반환해야 네.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퇴직급여를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한 경우가 첫 번째 경우고요. 네, 두 번째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범죄? 경우죠? 예? 범죄? 그렇죠, 그렇죠. 예, 범죄라든지 저희가 이제 그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죠. 예, 회사에서 대여를 해줬는데 그거를 나중에 퇴사할 때 갚아라라고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상계할 수 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죠. 관련한 판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상계에 대한 약정이 있고 이게 불리한 게 아니라고 한다라면 상계하는 게 문제된다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계를 허용하는. 예, 예. 그렇지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4월부터 IRP 계좌 이전이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제도에서 상계를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행정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저희가 이 퇴직금, 퇴직연금은 노후의 생활자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상계하는 것들을 허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무 시에 이제 분할 지급하는 거, 네. 이제 연봉에 포함해 가지고 분할 지급하는 거 안 된다라는 그렇죠. 안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퇴사할 때 회사가 받을 채권을 이유로 상계하는 것도 안 되죠. 된다. 예. 이런 거고, 그다음에 퇴사할 때 퇴직금의 지급 방법은 급여 통장이 아니고 IRP 계좌로 네.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네.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터치하는 경우, 뭔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정산은 저희가 이제 강화가 돼서 법적으로 허용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렇죠. 네. 다음에 두 번째로 전세자금, 보증금.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본인 또는 가족의 요양. 그렇죠. 예. 근데 예전에는 이거에 대한 금액 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병원비가 어느 정도 나와야 중간정산 가능한지. 예를 들어 뭐 200만 원이면 이게 크다 작다 뭐 경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 개정 통해 가지고 한도를 설정했어요. 얼마 정도 이상 연간 급여의 12.5%. 그쵸 12.5%를 초과하는 네. 경우에만 이제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비가 만약에 연봉의 12.5%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렇죠. 정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을 하는 거를 과거에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푼돈으로 맞아요. 되기 때문에 네. 노후 준비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보면 중간정산 받아가지고 주택을 구입했는데 2배, 3배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아주 꿈 같은 경우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주택가격 상승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주택연금이라고 해서 본인의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네. 나중에 연금을 주는 형태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중간정산한 걸 꼭 뭐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를 금융상품뿐만이 아니고 부동산까지도 확대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지 않나. 네. 제가 저희가 뭐 이제- 중간정산을 뭐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 근로자 외에 또 제3자가 그렇죠. 퇴직급여에 대해서 뭔가 관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로자의 채권자라든지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양도, 압류, 압류, 그리고 담보 예. 제공이 있죠. 이에 대해서 퇴직급여보장법은 뭐라고 명시하고 있나요? 급여보장법에는 이제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그렇죠. 그렇죠. 압류, 양도, 담보 모두 제공을 예. 할 수 없다라고 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퇴직급여라는 게 퇴직연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금에 대해서는 제3자가 손을 못 댄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퇴직금 제도는 이제 빠져 있어요. 음. 그래서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는 압류가 이제 허용이 된다라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향후에 개선될 대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상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라면 네, 한번 요약을 해주세요.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회사나 제3자는 관여 또는 터치할 수가 없다라는 네. 게 원칙이고요. 근로자의 자발적인 뭐 개입은 가능하다. 네. 그게 바로 중간정산이죠. 중간정산. 중간정산 사유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퇴직급여 지급 방법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로자의 소중한 퇴직급여를 잘 보존해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